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며칠 방송 쉬었습니다. 아유, 덥기도 하고, 또, 워낙, 막, 정신이 없었다고 해야 됩니까? 그냥, 너무 스트레스도 좀 받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 아무튼 지금 조금, 이제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어제 첫 출근을 했죠. 어제 첫 출근하면서 이제 뭐, 기자하고 잠깐 회견을 좀 했는데, 어, 이제 사람마다 좀, 그, 느낌이 좀 다를 텐데, 다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가 좀 죽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어, 이전 같은 그런, 뭡니까, 톡톡 쏘는 듯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긴 한데, 어, 제 생각에는 기가 죽었다는 것보다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조절을 한다고 해야 될까? 어차피 이제 이제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상황에서 누구는 지금도 정치 초짜니 어쩌니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어 달인이죠, 달인. 정치의 달인이고, 아 그 뭐랄까요, 처음에는 좀 쏘아붙이듯이 하고 막 이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회견을 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어, 2단계 2단계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일반 생활하면서도 항상 저 활기차거나 항상 풀이 죽어 있거나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아주 활기차고 뭡니까, 활기가 차고 기분이 이 뭡니까, 벅차오르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시무룩해지고 좀 우울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듯이, 어 어차피 제가 이제 그냥 우리 토끼 형 이제 물고 빨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이제 또 B이란 방식을 사용해서 또 해보고, 또 그러니까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고쳐야 되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히 맞아요. 지금 취임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기껏 이제 한 5개월 됐습니까? 5개월 정도 동안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기가 의식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그러한 변화 때문에 일단 어떤 알게 모르게 이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득권일수록 그 두려움과 공포는 더 심하고, 그 심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들이 끊임없이 토끼형을 갖다가 물어뜯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다수의 버러지라고 일컬어지는 개돼지 버러지라고 일컬어지는 족속들이 너무도 쉽게 부안해동하고 선동된다는 거죠. 그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토끼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병폐라든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맞거든요. 그게 대선 기간 중에 유세에서 다 드러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물론 이제 이 자기가 어떤 예측을 하거나 처음에 세웠던 방향대로 100%다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신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노선이 조금씩 변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 1단계로 휴가 전까지 1단계로 막 했더니 이제 특히 기존의 기득권과 이것들의 어떤 저항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휴가 때 심리적으로 충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대응 전략도 고심하고 하면서 대응 방식을 바꿔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좀 변화들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노루각수, 이 좀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 토끼형 어제 첫 휴가 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제 초심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초심. 국민들이 선동에 어마무시하게 취약하다는 것은 분명히 대선 때도 유세 때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토끼 형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심하게 선동이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애초에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선동에 지나치게 취약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100을 놓고 봤을 때 7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90 정도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 20-30% 정도 더 심하게 선동이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은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다진 거죠. 이거 초심을 지키겠다. 그 초심이라는 게 뭡니까?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 여기 박용진이 이게 한 이틀 사흘 전이었습니까? 연설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앉아 있는 이제 쭉 이제 저 자기 당 그 국회의원들하고 뭐 이 후보자들한테 쭉 인사를 하는데 누구는 뭐 일어나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또 누구는 뭐 앉아서 웃으면서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했는데 이재명은 폰 쳐다보고 손만 내밀고 악수를 했죠. 이게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이 본성이죠, 본성. 그러니까 이게 그 노루각수라는 게 그 이제 어떤 강훈식인가 그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이재명 도우미가 맞고요. 강훈식인가 그놈은. 그 박웅진이가 어떻든 이제 반 이재명 그 연설을 하면서도 이제
아주 좀 심하게 좀 이재명을 까죠. 물론 그래봐야 뭐 그나마도 그 밥이긴 한데, 그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뭔만한 놈이 앵겨 붙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박용진을 생각하는 어떤 그 속마음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거죠. 이게 이재명의 인성이죠, 인성. 이런 모습들이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그 지방선거 기간 중에도 얼마나 수많은 어떤 시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욕먹고 막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거는 이재명 그리고 그 집안의 내력이라는 거죠, 내력. DNA. 그러면서 보면 이재선 씨는 이 집구석에서는 이게 돌연변이였던 거죠, 돌연변이. 이렇게 놓고 보면 이재선 씨하고 그 가족들이 겪었던 어떤 그런 뭡니까 그 고통이라든가 당했던 어떤 그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설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사, 세상사 모든 일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그 말씀드리듯이 지금 이렇게 그 정치인에 빠진 거건 아니면 뭐 저 어디 유튜브에 빠진 거건 그게 제가 개돼지 뭐 버러지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논리가 있잖아요. 종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이 누군가를 지지를 하다가 분명히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지지를 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지지를 했는데 한참 지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노루각수하는 이런 부분들. 그럼 이 상태에서 사람은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이제 그 강단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인성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인성이 개판이야. 이 뭐 개쓰레기 수준이라. 그러면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지를 할까? 철회를 할까?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완전 쓰레기네. 이런 느낌은 왔습니다. 그러면 지지할까 말까 이거를 예를 들면 평생을 상반되는 논리의 이 두 개를 머릿속에 두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면 100%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지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순간 바로 이제 이때부터는 종교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재명이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얘들 수준에는 무조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뭐 이준석을 지지한다거나 뭐 황교안을 지지한다거나 뭐 저기 뭐
강용석이를 지지한다거나 뭐 김세희를 지지한다거나 뭐 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 같지만 전부 이 인지 부조화로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철회를 해야 돼요. 철회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자아 비판을 하게 되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가 이 완전 양아치구나라는 걸 느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씨발 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놈인데 서울대 나오고 씨발 그런 새끼들보다 대부분의 서울대 나온 새끼들보다 훨씬 내가 뭐 이제 바르고 막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양아치 같은 놈한테 빠져가지고 내가 지지를 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제 자신이 자괴감이 들어서 진짜 자살하고 싶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막 뭔가에 빠져들진 않아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수많은 그 뭡니까 이거 무리한 짓, 또 막 그런 어떤 진짜 악마 같은 어떤 그런 짓거리들, 말들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지지한다는 거는 이제 이 인지부조화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는 영원히 오로지 내게는 이재명, 오직 주 예수 하듯이 오직 이재명 그 상태예요 지금. 그 이제 뭐 충분히 이해 못 갖춰서 미안하다고 뭐 사과 안 했다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이죠. 형식. 하라 주변에서 이제 좀 떠들대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재명의 본성은 이거예요. 이거 자기를 비판하거나 하는 얘기를 가슴에 꿍 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담아두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나라 꼬라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진짜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아마 한 수십만 개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뭡니까 유교니 뭐 이런 거 외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교, 황교안교, 뭐 저기 강용석교, 뭐 가세영교, 뭐 신의 한수교, 막 진성호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성국교 다 종교잖아, 종교.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일단 90% 된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대통령실 관련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저도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우리 토끼 형이 분명히 이제 뭐 어차피 그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이제 좀 어느 정도 통제는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통제가 안 되는지는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토끼 형이 이제 이 수석이나 이게 비서관들 모아놓고 얘기를 안 하든지 아니면 하는데도 말을 안 듣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안 듣는다는 게 뭐 아예 대놔놓고 안 듣는 게 아니고 앞에서는 보통 그런 놈들 많잖아요. 앞에서는 예예 해놔놓고 뒤에서 딴짓하는 소위 말하는 그 뭐 그런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아이씨 또 생각 안 나. 하여튼 그런 류의 인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들었던 거죠. 이 지금 참 이 이봉규 TV인데 여기서 뭐 강성 보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뭐 뭘 해도 어차피 물고 뜯을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굳이 나가고 싶었다면 고승국이한테 가든가. 왜냐면 고승국이는 어쨌든 그래도 뭡니까 이제까지 국회의원들도 많이 출연했고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막 침소봉대 해가지고 막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봉규는 솔직히 그거 완전 쓰레기 새끼 아니야. 쓰레기 새끼. 다들 쓰레기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더 쓰레기지. 그리고 보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저 씨부리지 않나. 도움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따위 저기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된다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 진짜 뭐 좀 대통령실에 뭐가 좀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만약에 교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누구를 또 시킬 거야? 어차피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놈이 그놈이잖아. 지금 현재 우리 토끼 형의 뭐 딜레마라고 해야 됩니까?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도 딱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또 검찰 출신이라고 또 물고 싶고 뜯을 거고,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데려다 쓰자니 다 쓰레기 새끼들밖에, 이런 쓰레기 새끼들밖에 없잖아요. 이런 새끼. 지금 현재 토끼 형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바로 사람 쓰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가 맞아요. 자기하고 일을 해봤던 검사 출신의
누군가를 쓰려니까 또 검찰공화국 또 물고 싶고 뜯을 거고. 문제는 그래, 이렇게 물고 싶고 뜯어도 지지율이 최소한 35%만 버텨주면, 굳건하게 버텨주면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더 큰 고민거리라고요, 이게. 아니, 그리고 웃기는 게, 아니, 소위 보수라는 새끼들, 적폐청산, 아니, 그래, 문재인이 이재명이 감옥 보내야 된다며. 아니, 그래서 자기하고 일해봤던 똑똑한 검사 출신들만 처음에 꼽으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인사가 문제라고 지지를 철회를 하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이 문재인이 도력을 내려고 똑똑하고 저기 수사 잘하고 똑똑한 놈들만 쫙 뽑아다가 전진 배치를 딱 시키려고 했더니 언론에서 이제 막 검찰공화국 막 두드러대니까 인사를 잘못한다고 지지를 철회한다는 놈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지가 원하는 거는 적폐청산이야. 그래서 그렇게 적폐청산을 하려고 검사 출신들 갖다가 쫙 전진 배치 시키니까 그래도 똑똑한 놈들만 모아가지고 전진 배치를 쫙 시키려고 했더니 검찰공화국 그 얘기 듣고 인사를 줬도 못하네. 아니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거 뭐 개돼지 새끼들도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아니 그 적폐청산을 그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시원하게 도력을 내주려고 똑똑한 놈들만 골라하다가 씨발 딱 배치를 시켰더니 검찰공화국 만든다고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지를 철회를 한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될 수가 없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버리자는 게 이 사람 새끼들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 새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단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감안을 하고 알고는 있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과도하게 선동되고 부안해동한다는 거. 그리고 요 사람을 쓸 사람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가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저기 저 뭡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 안 돼 있죠. 공정거래위원장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임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소위 보수니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빠르게 수사도 진행되고 했을 거라고. 씨발 것들아. 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검찰공화국이라서 안 된대. 씨발 인사를 족같이 한대. 검사 출신들만. 이 씨발. 그러면서 씨발 뭐 찍어준 손을 뭐 자르고 싶다고. 잘라라 이 씨발 것들아 그래. 그냥 잘라. 평생을 씨발 그래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니까. 뭐 뻔하잖아. 하여튼 여기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정치권에 있는 놈을 새로 데려다 놓은들 크게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그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매일같이 수석들하고 비서관들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딴소리 못하게 딱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어차피 딱 스타일상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스타일상.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이 족속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안 돼. 그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사람을 교체한다고 일단 뭐 이러니까 한두 명 교체하는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지랄을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놈이 그놈일 거라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외에는 그 별다른 의미는 없는 거죠. 참. 그리고 이 쌍년 이거 사퇴. 그 인연이 안철수 따라다니는 년이 맞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따라다니는 년이. 그 스타일이 딱 똑같잖아요. 하는 짓이. 뭔가 제대로 정확하게 막 판단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능력도 없고. 그 간 보는 거, 간 보는 거. 그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만 5세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일 만에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 빨갱이 년들 하고 뭐 간담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뭐 졸속 추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졌던 거야. 이상민이처럼 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뭐 졸속 추진이다 뭐 만오세 입학이 뭐 졸속 추진 그게 아니에요. 빨갱이 년들을 데려다가 간담회랍시고 한답시고 해가지고 거기서 꼬랑지 내리는 모습 그게 이 사단을 만든 겁니다. 사단을 하는 짓이 안철수하고 똑같잖아. 안철수하고 참 에휴 쌍년. 물론 이것도 보면 결국에는 토끼형 입장에서 보면 뭐 솔직히 얘를 믿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 맞아요. 그 김인철 그 양반이 낙마하고 나서 워낙 저 언론이고 저 빨갱이 새끼들이 공격이 심하니까 아마 나서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나서는 놈은 쉽게 말해서 간첩. 언론의 간첩이든 빨갱이들의 간첩이든 딱 둘이밖에 없는 게 맞아요. 괜히 나섰다가 탈탈 털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뭐 10년 20년 전에 기억에도 없는
일이 툭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때까지 그래왔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뭔가를 일을 했는데 일을 했든 뭔가 좀 부적절한 발언이든 뭐든 뭔가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럼 또 그게 자기도 그걸 까먹고 있을 텐데 만약에 나섰다가 탈탈 틀리면 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자기도 까먹고 있던 어떤 그런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거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 지금 못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겠다고 나서는 놈은 뭐 반빨갱이 반간첩 뭐 이런 놈들이 분명하니까 그런 어떤 딜레마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있을 것도 같아요. 어차피 우리 토끼 형 딱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딱 봤을 때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좀 잘 간파를 할 거거든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막 딱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한동훈이나 이상민이 일처리하는 걸 이제 자기도 보고 이제 몇 달 동안 봤을 거니까 뒷배가 있으니까 딱 대통령이 뒤에서 지켜주니까 뭔가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 뒷배를 믿고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을 거라 생각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배신을 때려버리죠. 한심한 년. 그리고 이거는 어제 기사입니다. 정미경이가 최고위원 사퇴 그리고 이준석한테 가처분 멈춰라 분열 안 된다. 이게 어제 지난번에 앞전 방송에서 제가 버티기라고 했잖아요. 토끼형의 버티기. 그러니까 이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토끼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버티고 표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걸로 이전에까지 왔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될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전술들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특별하게 어떤 뭐 입장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비두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적진이 분열되잖아요. 여기서는 정미경이는 분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준석이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정미경이나 누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말을 들을 그런 새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중동의 앞잡이 빨갱이들의 간첩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적진에 스며들어가지고 계속 분당지를 쳤던 거잖아요. 그 대신에 이준석 외에는 이준석과 뭐 젊은 당원이라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면서 함께 들어왔던 그런 새끼들은 어차피 목표가 우리 토끼형을 갖다가 죽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멈추진 않죠. 그리고 그 외에 그 정미경이 뭐 이런 애들도 뭐
이준석 편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준석이나 그런 놈들과는 최소한의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 이 지점에서 이제 그 차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끼형의 전략은 이렇게 국민의힘을 분열시켜가지고 이준석이를 쳐내고 뭐 밖에서 무슨 짓을 하거나 말거나 이 전략이 맞고요. 참말로. 뭐 아무튼 이렇게 그 뭐 오늘 아까 보니까 뭐 주호영이가 비대위원장에 임명이 됐더라고요. 근데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하여튼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이는 거는 맞습니다. 토끼 형한테. 그러나 제가 믿는 거는 이제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이 만약에 이 나라를 버리는 걸로 결정을 했다면 토끼 형이 이 자리에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뚫어낼 수 있는 그 어떤 묘책이 분명히 있고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개코나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예측대로 안 되고 저 빨갱이 새끼들하고 저기 이권 카르텔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우리 토끼 형이 잡아버렸다. 뭐 그냥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막 그 무기력하게 만약에 잡아져 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찌 보면 한동훈이도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파를 해내면서 뭔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난 이후에 만약에 좀 문제가 생겨도 그때는 이제 한동훈이가 크게 이제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 그냥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만약에 끌려다니다가 뭐 어떤 형태로든 잡아져 버린다. 그냥 끝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가 1위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게 다져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다져지는 시간이 있어야 이 뭡니까 그 기반 위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은 다져지지 않은 기반이라는 거죠. 그 다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뭔가 변화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뭐 어제 나왔던 기사죠 이것도.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또 뭐 지지율 부담됐나? MB 김경수 제외하고 이재용 3년 확실시. 그 보세요.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잖아. 아니 김경수하고 MB하고는 다르지 씨발. 그래도 왜 얘는 대통령이었고 얘는 기껏해야 씨발 지사밖에 됐어요. 도지사. 근데 그래 뭡니까 그 아까 방송하기 전에 잠깐 봤더니 일단 3위 심사위에 이렇게 일단 뭐 올라갔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MB가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이 새끼들 말대로 뭐 지지율이 부담되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8.15 때 안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명박이가 빠진다면 그거는 지지율 때문에가 아니고 상황을 보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의중을 갖고 상황을 봤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명박이는 존재감 자체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어찌 보면 아니고 이명박이는 지금 우리 토끼형을 공격하는 요 모든 적폐들 한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토끼형이 진짜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을 게 뻔하거든요. 이명박이는. 그래서 뭐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제외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제외되면 뭐 연말에 가서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 이게 얼마나 이 새끼들이 토끼형을 어떤 형태로도 물고 싶고 뜯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나쁜 새끼들이 맞아요 이것들. 그러니까 분명히 싹 청소를 해야 되는 새끼들은 맞아요. 이철규가 이제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이게 뭐 MBC 라디오인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당내 분란하고 여론조사기관 성향 때문이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당내 분란은 뭐 뭡니까 그 변명할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맞고 그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했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설문을 봤다. 전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이 면면을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알 수 있지 않나. 그 제가 말했잖아요. 그 이택순이 뭐 리얼미터, KSOI 그 외에 수많은 업체들이 특히 지난 정부 때 분명한 거는 이 정부 보조금 이런 것도 분명히 좀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빨갱이화 된 거죠. 빨갱이화 된 거고. 이철기도 얘기했듯이 이게 완전한 여론조작이 아닙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언론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론조작. 조중동을 위시한 종편들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별거 아닌 사안을 갖다가 침소봉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신으로 딱 간단하게 보도하면 되는 사안을 보도 분량을 갖다가 뭐 한 10,000배, 100,000배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보도를 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대서특필이 되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를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도를 제대로 하고 많이 해야 될 것들은 보도를 안 하고, 굳이 보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침소봉대 해가지고 부풀려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다 다 선동돼가지고 이 모양이 이꼴난 거 아니야.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철규의 말이 상당히 맞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조사하는 설문을 받다잖아요. 설문.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아예 이 숫자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뭐 100% 그냥 빨갱이새끼들만 모아가지고 조사를 할 수도 없고요. 단지 모집단을 모집할 때 이제 그냥 이제 말하기 편하게 그냥 약간 좌편향된 모집단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대만 한 5%x 6% 정도 조작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이거 아닙니까? 그 설문조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단어들을 나열을 쭉 해놔놓고 윤석열이 잘하냐 못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번에 나토에 가가지고 폴란드 대통령하고 회담해가지고 25조 무기 수출하게 됐다. 그리고 청와대 개방했다. 또 밀실 정치의 산 증인이었던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그 다음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관사를 폐지했다. 뭐 이런 단어들을 쭉 나열하면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물으면 당연히 잘한다고 찍을 거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다 빼놓고 김건희 사적 채용, 또 뭡니까 뭐 나토의 그 전용기 타고 동행한 거, 또 뭐 검찰공화국 만드는 거, 경찰국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똥치를 해놓은 것들만 쭉 나열을 시켜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이 잘합니까 못합니까? 당연히 시험 못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편향되게 숫자를 좀 조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상보다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25% 정도까지 떨어진 게, 이게 진짜 중립적으로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 30%밖에 안 나올 거예요. 최대 30%. 근데 언론에서 계속 저렇게 떠들어대면 어느 정도 시간차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숫자대로 간다니까. 그것도 머지않아서. 이철기가 말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설문을 봤다. 결국 정부의 주동력을 약화하고 힘을 빼서 정부가 올바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국바세, 뭐 국민의힘 바로잡기 뭐 세력인가, 뭐 이것들이 이제 뭐 이준석이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철규가 그분들이 언제 당에 들어와서 우리 땅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한 분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워딩이라서 보면 저도 이철규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철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상당히 냉철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에 이 정도 되는 놈들만 한 3분의 1 정도만 돼도
이 정도 수준의 정치인이 3분의 1 정도만 돼도 이 꼴하지는 않았지. 이 꼴하지는. 근데 이철규가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토끼 형도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돌파해 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 확신 안 하면 어쩔 건데 씨발 그러면 아이고 나라 막 좆됐네 하면서 씨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막말로 씨발 좆될 때는 좆되더라도 끝까지 저항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참 씨. 그리고 뭐 어제 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폭우 때마다 생기는 강남의 시민들 뿐이었다.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부산에도 저기 해운대 있지 않습니까? 여름만 되면 난리죠. 저 마린시티하고 센텀시티 뭐 파도 치고 뭐 범람하고 해가지고 막 물이 막 바닷물이 막 역류해가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저 뭡니까 해운대 그 마린시티 특히 마린시티 사는 그 양반들이 침수 피해가 생기니까 계속 이런만 되면 해운대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 해안가 쪽으로 뭐라고 합니까? 차수막이라고 해야죠. 이 파도가 치면 이제 물이 넘치니까 이걸 2m 높이로 이제 차수막을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줬어. 아니 근데 웃기잖아요. 아니 그 개인들 그리고 뭐 그 저기 뭐야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기는 것 때문인데 그걸 왜 세금으로 그 저기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 차수막을 설치해 주냐고. 그거 안 되지. 씨발 그거는. 아니 그게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그 어마무시한 막 아니지. 그래 그 어쨌든 간에 그 해안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바로 해안가 앞에다가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라고 해봐야 뭐 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니까 뭐 한 10에서 20m 내외죠.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타고 넘치니까 이 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뻔히 알고 있는 거잖아. 아니 이게 예상 못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면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아니 저거들이 뭐 전망 소위 말하는 조망권 때문에 그 비싼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놔놓고 그래 물이 들이차니까 이걸 갖다가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세금으로 여기 차수막을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2m 높이로 차수막을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얘들을 위해서 왜 세금을 써야 되냐고. 이게 공공의 어떤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잖아. 오로지 얘들을 위한 거잖아. 얘들을 위한 거. 부산 전체 시민 아니면 해운대 구민들을 위한 어떤 이게 시설물이 된다면은 당연히 세금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오로지 지금 여기 사는 주민들을 위한 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씨발 세금을 써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씨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 이런데 뭐, 아니 아파트 수십억을 주고 이런데 산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기 우리나라 소위 이 저기 한민족이라는 것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이렇게 불편하고 뭐 피해가 생기는 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이렇게 가서 살잖아.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여기도 보세요 해운대도 이렇게 파도가 들이치고 여름만 되면 파도가 들이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심하다 덜하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태풍 오면 당연히 씨발 들이차지. 이걸 뻔히 알면서도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꾸역꾸역 여기 기 들어가. 도대체 이것들이 사람 새끼들 맞아요 진짜? 참. 그리고 어제 또 이제 뭐 빨갱이 새끼들이 또 지랄을 했죠. 그 뭐 이거 자체는 뭐 크게 그게 없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어차피 그 지랄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지랄을 하면 강력하게 말을 해야죠. 이게 보시면 현장 방문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얘기하면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그 저기 문재인이 그 개새끼는 그래 저기 지적에 올리기 위해서 막 현장이고 어디고 막 지랄하고 쏘다녔는데 그게 씨발로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거냐고 씨발놈들아. 그런 식으로 받아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생각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작년에 그 뭡니까 그 이번에 그래 누리호 성공했는데 작년에 1차 때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어갔잖아 거기. 나 저기 나 그게 어딥니까 그 고흥에 나로동가까지. 그러니까 성공할 게 거의 100% 확실하니까 그 가가지고 또 이제 과학 저기 기술자들하고 이제 실무자들하고 사진 찍고 또 야 뽐내야지 하면서 그런 예를 들면서 그게 지도자로서 할 일이냐고 이 개새끼들아.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이런 걸로 저기 종편에서 또 맨날 며칠 또 서로 막 물고 싶고 뜯을 거거든. 이렇게 싸움을 해야 이게 싸움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새끼들은 빨갱이 새끼들은 이렇게 미친 개처럼 물어뜯는데 아니 뭐 씨발 그냥 이렇게 점잖게 대응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대통령실 문제가 보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토끼형 그 나토 가기 전에 어 이준석이하고 뭐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한 기사가 하나 났었죠. 단독이라고 가지고 동아일보에서. 그러면 이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오보다고 얘기했죠. 점잖게 오보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오보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지금 청와대면 이게 실제로 오보라도 뭐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밝힐 수 있잖아. 그때도 얘기했듯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면 경호 차량이 최소한 3대 4대는 붙어야 된다고. 그러면 신호 통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만났다고 지랄을 하면 동아일보에서 딱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던데 당신들 이 책임질 수 있냐고. 도대체 근거가 뭐냐고.
그러면 당신들이 이렇게 취재를 했으면 그 소스가 있을 거고 분명히 어디에서 몇 시에 어떻게 만났는지 다 있을 거니까 공개하라고. 제대로 공개 못하면 이거는 악질적인 그 음액 공작으로 판단하고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냥 오보다 끝. 그러니까 끊임없이 언론이 물고 씻고 뜯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부터 강력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갔으면 저 새끼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물어뜯지는 못해.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게 처음부터 방금도 말씀드렸지 이준석이하고 저기 시내 모처 식당에서 만났다. 당연히 이걸 만약에 어떤 기자가 그래 알아왔으면 당연히 이건 소스가 있을 거 아니야. 소스가 소스가 이게 아니고 아니 누군가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면 그 식당 종업원이든 식당 사장이든 그러면 위치가 어디고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이거는 심각한 오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다고. 이거 저기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취재했으만 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출입한 식당하고 일치하고 공개를 해라. 만약에 공개 못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게 일정 부분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일이 토끼 형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참. 하여튼. 그리고 한글래 이게 한 3일 정도 전에 나온 건데, 아직 4년 9개월 윤 대통령이 살아남는 법, 임기 단축 개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뭐 이 새끼들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조중동이 있는 거죠 뒤에. 그러니까 이거를 조중동이 자기들이 먼저 이거 저기 이렇게 하려니까 가오가 안 쓰잖아. 그러니까 요 빨갱이 새끼 요거한테 오다를 준 거죠. 야 일단 네가 이거 저 간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쓴 거예요. 그 보세요. 아니 개헌한다고 우리 토끼 형이 살아남는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개헌 안 하면 죽이겠다 이 얘기잖아. 이거 아주 단순한 논리잖아요. 흑백 논리잖아, 흑백 논리. 임기개헌 단축을 하면 우리 토끼형 보고 니 살아남는다. 그럼 개헌하면 산다. 이 얘기는 개헌 안 하면 죽는다. 아주 간단한 흑백 논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아, 그러면 개헌 세력, 그러니까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세력들이 똑같이 지금 조작하고 있구나. 이 느낌이 안 드나?
뭐 개헌을 하고 말고 그걸 떠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개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들이 말하는 얘들한테 끌려가서 개헌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그 힘으로 개헌을 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데 이 새끼들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하는 개헌은 결국에는 우리 토끼 형도 죽는 거예요. 이거는 토끼 형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극징은 안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극징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극징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기 단축 개헌하면 산다.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헌을 안 하면 죽는다. 이 가장 아주 단순한 흑백 논리. 그러면 이게 진짜 개돼지만 돼도 지금 이것들이 그러면 우리 토끼 형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아예 음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판단도 안 되나? 하겠어. 그 정도 판단이 되면 내가 맨날 버러지다 개돼지다 얘기는 안 하겠지. 이 상황이 뻔한데도 제가 계속 흥분을 하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90%가 개돼지고 버러지라서 이런 판단을 못 하긴 하는데 참 보세요. 이 개헌에만 하면 민생 몰두로 지지율도 상승할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저 씹으려고 있잖아. 이게 바로 얘들의 의도가 딱 드러난 거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 새끼 요 뭔만한 이 영향도 없는 이 새끼가 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조중동의 사주를 받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그래. 뭐 또 내보고 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또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가 말든가. 씨발 그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흑고라지로 살아가는 거야. 개돼지로 버러지로. 이 정도 판단은 초등학교 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이 정도 판단은 될 건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학을 해야 논리력이 키워진다고. 근데 이거는 수학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논리 아닙니까? 그냥 산수만 해도. 그냥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운 사칙 연산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논리면 이거는 딱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안 돼. 진짜 일단은 한 최소 70%는 일단 절대 안 돼, 이게. 최소 70%는 이게 절대 안 돼. 참. 그리고 이게 보면 그래 이제 초심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초심. 초심을 지키겠다. 이 초심이 뭡니까? 작년 6월 29일 대선 출마할 때 자유, 민주주의, 이권 카르텔 깨부수는 거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목소리에서는 약간 좀 힘이 빠진 듯한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일단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일단 이제 조금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혼돈을 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제가 이긴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쟤들은 물론 힘이 큽니다만은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토끼 형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하고
자기들은 과대평가하고 있고 토끼형은 과소평가하고 있고,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심.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거, 이권 카르텔을 없애는 거, 이게 초심이었어요, 초심. 그러니까 각오를 더 다진 거죠. 더 다지면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분명히 돌파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찾아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력들이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너무도 쉽게 선동되는 이 소위 보수라고 하는 이 쓰레기들, 버러지들. 이 개선의 여지는 없어요, 이 버러지들한테는. 정말. 하여튼 뭐 좀 지켜봐야죠, 뭐. 마지막으로 한겨레의 아까 그 기사로 명백해졌습니다. 적과 아군. 그 외에 각종 이권단체들, 이들은 전부 얘들이 뭐 자기들의 어떤 전위부대로 다 키워놨습니다. 지금 돈으로 쳐발라가지고. 그리고 조중동 외 언론들, 여기와 결탁한 정치권, 여기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되는 겁니다. 진짜 극히 일부 빼놓고. 근데 그 극히 일부도 결국에는 끝까지 우리 토끼형 편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아까 이철규나 뭐 이런 놈들이 막 그래 뭐 진윤이다 뭐다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로 치닫는다고 했을 때 우리 토끼형 편에 설 수 있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거는 명백합니다. 그래 놓고 보면 우리 토끼형 한동훈이 이상민이 유병호, 그 외에 이제 뭐 군데군데 이제 포진해 있는 진윤계, 윤사람, 아이고, 그리고 극히 일부 유튜버. 이렇게 지금 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싸움 결과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초심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토끼형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일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좀 참고. 아 그리고 목말로 뭐 안 참으면 어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토끼 형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지지를. 하늘이 두 쪽 나도 언론에서 뭐라고 쳐 씨부리든 정치하는 놈들이 뭐라고 쳐 씨부리든 간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지켜봐주고 지지를 해줘야 될 우리들이 정치권에서 언론이 좀 두드려댄다고 지지를 처리하고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거는 우리 토끼 형이 우리를 배신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봐. 이 조중동하고 저기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지지율 올라갈 거라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지지율 올라가면 토끼 형이 우리를 배신한 거라고 저 기득권 세력들한테 자기 입으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한 저 새끼들한테 굴복한 거라고요. 딱 증명이 되잖아. 증명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했던 말은 결국에는 다 정확한 논리로 증명이 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분석만큼 저만큼 우리 토끼형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다니까? 유일하게 그게 나라니까? 그게 증명이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지지율이 갑자기 오르면 이거는 우리 토끼형이 저 새끼들한테 굴복한 거다.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만은 여튼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는 저 새끼들 얘기를 절대 안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결국에는 갈수록 또 생각드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고 해양 세력 대륙 세력 자유민주 독재정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게 나토 방문한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또 생각해 보면 저 종편하고 이것들이 물어뜯은 게 이 이후로 7월 들어서 아주 집요해졌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떼놈들이 뒤에서 아주 지금 급박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빨갱이하고 요 언론하고 해가지고 빨리 떨어뜨리라. 이 떼놈들의 공작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조중동이 얘기할 수도, 제가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친중에 매몰대가 있어요. 거의 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조중동이 시진핑을 욕하는 경우 봤습니까? 중국을 욕하는 경우 봤어요? 여기서 욕한다는 게 일본이나 미국을 욕하는 수준으로 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중국도 의심을 했는데 나토를 가는 걸 보고 중국도 아이가 이거 안 되겠다. 저건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중국도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물어뜯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맞을 거예요.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